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루입니다. 오늘이 벌써 6일이네요. 이 헤비 트래커를 맨날 써서 좋은 점은 오늘 며칠이지? 이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날짜 가는 거를 하루하루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108배를 마쳤고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호주는 지금쯤이면 이제 가을 날씨여야 되는데 이번 주에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작년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동부에서 그거의 여파인지 아무튼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새로운 책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일, 논픽션 아니면 어떤 인터뷰 이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책을 되게 좋아해요. 이 어느 독일인의 삶 같은 경우에는 그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있던 그 나치당의 선전과 미화를 이제 맡았던 요제프 게벨스의 비서였던 이 브루힌델 폼젤이라는 여성의 어떤 인터뷰를 담은 책이에요.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먼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큐멘터리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썼던 그 유명한 구절,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 책의 원문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제가 위시리스트에는 올려놨는데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못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 한나 아렌트의 책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이 어느 독일인의 삶을 보시면 그 평범한 아기 얼굴이 어떤 건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 어느 독일인의 삶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한 6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좀 이 정도 읽으면 이 책을 더 읽어야겠다, 더 읽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마 끝까지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자체가 이 독일 세계 2차 대전 히틀러 정권 시대의 책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좀 우울하고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또 그러는 한편 그 할머니가 손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할머니 내가 옛날에 어땠단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직업을 얻게 됐고 세상이 그 당시에 어땠고 흉흉하기도 했고 축제 분위기이기도 했고 뭐 이런 그때의 어떤 현실들이 어떤 한 개인의 목소리에서 나올 때 갖는 그 서사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읽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는 그냥 책을 다 읽거나 읽고 난 후에 한 권 한 권씩 기록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좀 다르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한 문장씩 또는 이렇게 길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그냥 두서 없이 쭉 써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가 리디북스에서 보고 있고요. 표지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전 이런 독일어를 볼 때마다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06세까지 사셨습니다. 106세에 사망하셨고 보시다시피 블랙박스 필름이 2013년과 14년 뮌헨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속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 리 한젠이라는 분이 이걸 엮으셨어요. 그래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몰랐어요. 책임이 없어요. 선택받은 느낌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차만 봐도 느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독일의 요때의 어떤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좀 주저했다 이런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그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때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아마 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이어 이 책을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랑 좀 결이 비슷한 영화로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어목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연출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사실은 감독이에요. 네.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죠. 사실 여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많은 비중은 이 꼬마 남자아이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꼬마 아이하고 또 다른 꼬마 아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영화고요. 이분은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분인데 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분도 나오고 있고 이분도 되게 좋아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이분도 코미디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어느 독일인의 삶과 같이 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를 추후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온라인 글쓰기 수업을 오픈을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한 번도 글을 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글쓰기 입문 수업이고 두 번째는 글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에세이를 한 권 써보고 싶다거나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책 한 권 분량의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 대상으로 에세이 초고 쓰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한번 그 클래스 과정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거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글을 통해서 성장하고 글을 쓰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기획하기까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전자책 한 권, 그냥 페이퍼북 한 권 이렇게 내고 작가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작가로 일해본 경력도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누구를 가르칠 깜냥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노하우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시도를 했다가 잘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도한 거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이패드 활용법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쓴 어플 같은 거는 또 추후에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자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고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되게 잡다한 거 많이 올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글쓰기 모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하고 이 블루투스 자판기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판기는 그냥 문구점에서 한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 제가 예전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소리가 좀 너무 커서 메이커는 아닌데 약간 매개 자판기를 흉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에 쓰던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 아이패드 6세대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건 아이패드 6세대예요. 이 수강을 들으시면 제가 쓴 책 조그마한 미니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 글도 읽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도 해놔서 좀 미리 보실 수도 있고 강좌를 듣길 원하지 않고 책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만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오늘은 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네, 또 내일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